자, 추주는 이제 여기다가 번호를 넣는데 그 번호는 1, 2, 3, 4, 5, 6, 7 이런 애들이 들어가요. 이제 여기에 만약에 1이 있으면 요걸 처리해요. 1일 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애를 처리하고요. 여기 들어있는 번호가 2일 때는 여기 두 번째 있는 애를 처리를 할 거예요. 그렇게 써줘야 되고요. 그럼 이 번호는 누구를 갖다가 쓰느냐? 1, 2, 3, 4는 바로 여기 이 관리 코드에 들어있는 몇 번째? 두 번째 글자. 관리 코드의 두 번째 글자를 보면은 1, 3, 1, 3, 2, 1, 2, 3이 들어있네요. 1, 2, 3. 두 번째가. 그래서 여기는 1, 2, 3이 들어갈 거니까 1일 때 처리할 값은 이 자리. 2일 때는 그 뒤에, 3일 땐 그 뒤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관리 코드의 두 번째 글자가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관리 코드에 있는 글자 중에서 두 번째 글자만 뽑을 거예요. 두 번째 글자를 뽑는 거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미드 함수를 이용할 거예요. 자, 미드 함수를 이용해서 자, 어떻게 뽑아주면 되느냐? 얘는 미드는 문자열 텍스트 함수인데요. 얘는 텍스트를 먼저 넣어요. 텍스트 어디 들어있어요? 관리 코드요. 그러니까 관리 코드를 넣어주면 되고요. 자, 관리 코드에서 몇 번째 글자요? 두 번째 글자요. 그러니까 추출 시작 위치는 2를 쓰면 되고요. 자, 추출 개수는 2를 쓰면 돼요. 왜요? 한자잖아요. 1, 2, 3. 한 글자죠? 그러니까 추출 개수는 1 쓰시면 돼요. 그러면 누가 뽑혀 나와요? 두 번째 글자 얘가 뽑혀 나와요. 1, 2, 3. 그럼 요걸 어디다가 넣어요? 자, 얘를 여기다 놓으시면 돼요. 얘를 이 자리에다 놓으시면 되죠. 이 자리에다. 그러면 1, 2, 3이 나오겠죠? 그러면 1일 때는 요걸 처리한대요. 2일 때는 요걸 처리하고. 그래서 여기는 뭘 써주시면 돼요? 얼마요? 9천. 1이면 9천. 그래서 9천. 2이면? 그쵸, 12,000. 3이면? 네,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써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뽑은 애가 1이면 얘를 뽑아서 처리를 하고요. 여기 추출한 애가 2이면 여기 두 번째에 가서 뽑고요. 추출한 애가 3이면 여기 세 번째 있는 값을 처리를 하는 게 바로 추주예요. 자, 그래서 요거 이제 풀어볼게요. 자, 이제 어디다가 추가 비용에다 여기다가 이퀄 자, 추주 넣어요. 추주 여러분들은 함수 마법사 쓰세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1, 2, 3, 4, 5, 6, 7 번호를 넣어야 되는데 그 번호는 뭐라고요? 여기 관리 코드의 두 번째 글자래요. 그러면 두 번째 글자를 뽑으려면 여기다가 뭘 써줘야 돼요? 미드 쓰셔야 돼요. 미드. 미드 쓰고 가로 열고요. 그 다음에 미드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뭐 어떻게 하냐면 수식 입력줄에 가서 미드 클릭. 미드를 클릭. 그럼 미드로 바뀌어요. 바뀌었죠? 그러면 텍스트에 클릭해서 자기 앞에 있는 관리 코드 찍고 스타트. 자, 관리 코드의 두 번째 글자래요. 그래서 이 몇 글자예요? 1, 2, 3 하나만 뽑을 거예요. 1. 그랬더니 지금 현재 몇? 3이요. 자, 다시 추주로 가요. 추주 클릭. 수식 입력줄에 있는 추주 클릭.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죠. 3이라고 지금 뽑아놨죠. 1일 때는 뭐로 처리해요? 9천이요. 9천 쓰시면 돼요. 1일 때 처리할 값. 2일 때 처리할 값. 탭 누르셔도 되고 클릭해도 돼요. 12,000, 17,000.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확인 버튼 클릭. 자, 아까 제가 이거를 깜빡하고 여기서 만약에 그냥 입력을 했다. 그래서 여기 하나만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하시라고요? 복사를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에 서식 없이 채우기를 하면 테두리가 안 바뀐다고요. 자, 요게 추주와 미드 함수였어요. 미드 함수 여기서 잠깐 보여드리면요. 얘네를 잠깐 숨기고 보여드릴게요. 자, 미드는 미드 관리 코드의 두 번째에 한 글자만 추출해라. 그러면 뭐가 나와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추주한테 집어넣은 거죠. 1일 때 처리할 값, 2일 때 처리할 값, 3일 때 처리할 값 각각 넣어준 거고요. 자, 그 다음엔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if하고 rank.eq예요. 요거는 너무 어려우니까 듣기 싫으신 분은 듣지 마세요. 네. 자, 이번에는 맥스요. 가장 비싼 일일 요금이거든요. 자, 맥스라는 함수는 제일 큰 값 구하는 애예요. 자, 우리가 이 범위만 잡아도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맥스, 썸, 에버리지 이런 애들, 민, 뭐 이런 애들은 범위만 잡아도 돼요. 그래서 맥스는 제일 큰 값. 아이고, 범위는 어디예요? 일일 요금에서 가장 비싼 거니까 일일 요금에서 제일 큰 값 뽑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일 요금 쫙 잡으면 이거 함수 마법사 안 써도 돼요. 그냥 범위 잡는 애니까. 그리고 엔터를 딱 치면 이 중에서 누가 나온다? 제일 큰 값 나온다. 일일 요금에서 제일 큰 값 36만 원이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나와요. 네, 이건 맥스고요. 최대값 구하는 애. 자, 그러면 썸은 합계 구하는 애예요. 썸. 그랬더니 너무 값이 크다고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렇게 다 더하네. 에버리지는요. 평균 구하는 애. 범위는 똑같아요. 에버리지. 얘는 평균. 이렇게요. 화면이 자꾸 도망을 가네요. 에버리지. 똑같죠? 형식은 민, 최소값 구하는 애. 자, 얘는 68,000원. 맞나요? 네, 맞네요. 이렇게요. 자, 얘네들 다 알아두세요. 어떤 애들이 있다고요? 썸, 자, 썸, 다음에 에버리지, 다음에 맥스, 민. 자, 썸은 뭐 하는 애다? 합계 구하는 애다. 다 범위만 잡는 애들. 에버리지는 평균 구하는 애. 맥스는 최대값 구하는 애. 미는 최소값 구하는 애. 얘네는 다 그냥 범위만 쫙. 자, 어제 구했던 라지는 최대값 또는 몇 번째로 큰 값. 그래서 얘는 범위 잡고요. 위에 애들은 범위만 잡지만 얘는 몇 번째 큰 값을 구할 건지 그 번째를 쓰는 거죠. 몇 번째인지. 그래서 만약에 제일 큰 값 구하면 맥스처럼 최대값 구하면 1 아니면은 두 번째로 큰 값 구할 때는 2 이렇게 몇 번째로 큰 값. 반대가 뭐가 있다고요? 스몰요. 몇 번째로 작은 값. 그래서 스몰은 민처럼 제일 작은 값 구할 때는 1 이렇게 주시면 돼요.
자, 일단 최대값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해볼게요. 자, 이거 4번 대형 차량의 모델 대수 디카운트 함수거든요. 자, 얘네는 형식 똑같다고 했어요. 자, 더블 클릭. 그 다음에 화면 안 보여요. 카운터 함수 마법사 여시고 여기는 뭐 넣어야 돼요? 표 전체. 우리가 입력한 데까지만 넣으세요. 이렇게. 여기까지만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필드는 개수 세려고 하는 애. 모델의 개수를 세래요. 그래서 모델 클릭. 조건이 뭐래요? 구분이 대형이래요. 구분이 대형. 자, 확인.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할인율이 중간값 이상인 거. 여기 이퀄 누구 써요? 카운트 if요. 카운트 if 함수 마법사 열고 자, 할인율에서 중간값 이상인 애들의 대수를 세요. 그래서 여기는 뭐 들어가야 돼요? 조건들이 들어있는 범위고요. 여기는 조건이에요. 조건은 할인율이 중간값 이상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 범위는 어디를 잡아야 돼요? 할인율을 잡아야 되겠죠? 할인율 잡고. 근데 할인율에 이름 정의가 돼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블럭 잡았을 때 이름이 떠요. 이름을 직접 써도 되죠. 그러니까 블럭 안 잡고. 그다음에 조건은 뭐라고요? 중간값 이상이요. 자, 이상을 먼저 넣어줘야 된다고 아까 설명드렸었죠. 그 다음 중간값 구하는 함수는 메디안 함수인데 직접 쓰시면 돼요. 안에다가 가로까지 열고 그냥 범위 잡는 애니까 그냥 범위 잡으시면 돼요. 드래그, 맥스, 에버리지 뭐 이런 애들처럼 범위 잡는 애예요. 이름 정의가 돼 있으니까 할인율 써도 된다라고 했어요. 범위 안 잡고. 자, 이거는 우리가 안 해도요. 다른 데 클릭해보면 자동으로 앞뒤에 큰 따옴표 붙여요. 자,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 되는데 차량의 대수가 중간값 이상인 애들이 요거밖에 없어요? 조건이 대를 붙여라. 자, 일단 이 뒤에다가 대를 붙일게요. 네. 자, 요거는 좀 봐보죠. 중간값을 일단 구해볼게요. 여기다가. 자, 메디안 함수에 할인율을 잡고 중간값을 구해보면 자, 요게 0.25, 25%라는 소리인데 중간값 이상인 차량 대수. 그러면 25% 이상인 애들 많은데 잠깐요. 자, 얘가 지금 문제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범위를 잡고 조건을 줄 때 큰 따옴표 안에 넣었거든요. 근데 함수는 큰 따옴표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걸 쓸 때 목록에 안 떴던 거예요, 이게. 이 if 붙는 애들은요, 뒤에 비교 연산자는 반드시 큰 따옴표 안에 들어와야 되고요. 만약에 어떤 특정 값이면 걔도 큰 따옴표 안에 쓰면 돼요. 지금까지 했던 거는. 근데 이렇게 함수가 들어올 때는요, 얘가 함수가 큰 따옴표 안에 있으면 자기 기능을 못 해요. 그래서 얘가 지금 파란색이 안 돼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함수가 있을 때는 반드시 비교 연산자는 큰 따옴표로 묶고 함수는 큰 따옴표 바깥으로 빼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데이터와 뒤에 있는 이 함수의 결과값은 연결연산자로 묶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연결연산자를 묶었더니 어떻게 돼요? 이제서야 이렇게 되죠. 파랗게. 이제는 값이 제대로 나와요. 이렇게. 잠시만요.